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때렸다. 유가가 떡상한다. 지금 당장 정유주 풀매수 가즈아. 혹시 이런 뻔한 뉴스나 유튜브 썸네일 보고 이 영상 클릭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뒤로 가기 누르셔도 좋습니다. 네이버 뉴스에 키워드 하나 치면 1초 만에 나오는 그런 뻔한 소리. 앵무새처럼 읽어주려고 카메라 켠 거 아닙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언론들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을 한참 잘못 짚고 있습니다. 사흘 전 2월 28일에 터진 미국의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이거 그냥 중동에서 늘상 있던 며칠 치고받다가 끝날 해프닝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시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월요일 S&P 500이 장 초반 1.2% 빠졌다가 오후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나스닥도 1.6% 급락했다가 0.5% 반등. 한국 코스피 ETF도 1에서 2% 빠지고 끝. 시장이 이번에도 며칠이면 끝나겠지 하고 편하게 가격을 매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한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도 미국이 이란을 때렸을 때 시장은 정확히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이틀 빠지고 일주일 만에 회복. 그때의 학습 효과가 지금 시장의 안일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은 작년 6월과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저는 외신 보고서들을 싹 다 뒤져서 한국 뉴스가 절대 안 알려주는 이란 전쟁의 진짜 쌩얼을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남들이 못 보는 이면의 구조를 알아야만 시장이 뒤늦게 깨달았을 때 찾아올 2차 충격파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공습 명분이 이란의 핵심 핵 프로그램 차단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상식적으로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작년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란의 핵심 핵 농축 시설이 완전히 전적으로 파괴되었다고, 영어로 무려 오브리터레이트라는 단어를 쓰면서 본인 업적이라고 동네방네 자랑을 했습니다. 건물이 가루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과 8개월 만에 그 가루가 된 시설이 마법처럼 뚝딱 복구돼서 그걸 또 때려 부수러 간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공습 이틀 전 제네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국 언론은 제대로 보도도 안 합니다. 오만 외무장관 중재로 미국이랑 이란이 간접 협상 중이었습니다. 오만 측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브리핑했고, 다음 주 비엔나에서 후속 기술 협의까지 하기로 도장 찍기 직전이었습니다. 심지어 CNN 보도를 보면 펜타곤 참모진조차 의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이 먼저 선빵을 치지 않았다면 이란은 미군을 칠 계획 자체가 없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임박한 위협이라는 백악관의 공식 명분 자체가 자기들 내부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럼 진짜 목적이 뭐냐? 양파 껍질을 까보면 결국 정권 교체와 거대한 지정학적 패권 다툼이 나옵니다. 지지율 방어가 시급하고 중간 선거가 코앞인 트럼프의 정치적 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카타르가 트럼프한테 4억 달러짜리 비행기를 선물하고 아랍에미리트가 트럼프 가문 암호화폐 회사에 20억 달러를 꽂아준 게 우연일까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마당에 이란마저 손을 봐서 중동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레버리지를 완전히 끊어내려는 미국의 거대한 체스판입니다. 미국이 셰일 혁명 이후로 순에너지 수출국이 된 마당에 이제 미국에게 중동은 자기가 쓸 기름을 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남에게 팔 석유의 가격 결정권을 철저하게 통제하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안일함이 얼마나 위험한지가 드러납니다. 이건 작년처럼 며칠 치고 끝날 해프닝이 아니라 중동 질서를 재편하려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시적인 판에서 여러분이 진짜 아셔야 할 구조적 진실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에서는 맨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해 만에 유조선이 납포된 해 만에 떠들죠. 그런데 팩트를 말씀드릴까요? 이란은 이번 사태에서 공식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무선으로 배 다니지 마라 경고만 했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바다에 배가 안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보험이 해협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말인데도 세계 최대의 보험 브로커인 마시 같은 글로벌 보험사들이 전쟁 위험 보험료를 선박 가액의 0.5% 이상으로 수직 인상해버렸고 긴급 취소 통지서를 날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1억 5천만 달러짜리 대형 컨테이너선이 그 해협을 한번 쓱 지나갈 때마다 보험료만 10억 원을 내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차단기는 열려 있는데 통행료가 갑자기 1,000만 원으로 오른 겁니다. 다니지 말아라는 거죠. 이란이 바다에 기뢰를 단 한 개도 깔지 않았어도 금융 시스템과 자본주의의 논리가 물리적인 물류를 완전히 멈춰 세운 겁니다. 화주와 선주들은 자발적으로 운항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뱃머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호르무즈 해협 모든 운항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물리적 봉쇄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험 시장이 닫혔다는 게 현대 해양 분쟁의 진짜 무서운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이 메커니즘의 핵심이 뭐냐면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반등했다고 해서 이 물류 대란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S&P가 플러스로 돌아서도 배는 여전히 안 다닙니다. 유조선 150척이 해협 앞바다에 멈춰 서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가격과 실물 경제의 충격 사이에 시차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진실. 그럼 이게 우리 경제와 내 주식 계좌에 어떤 타격을 주느냐? 한국 뉴스는 죽어라 원유 가격, WTI 유가에만 집착하는데 한국 경제에 날아오는 진짜 폭탄은 원유가 아니라 액화천연가스, 즉 LNG입니다. 원유는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기본적으로 90일치 이상 전략 비축이라도 쟁여두고 있습니다. 급하면 그거 풀면 됩니다. 그런데 LNG는 어떨까요? 비축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지금 겨울이 막 끝나서 전 세계 저장 탱크 재고도 바닥을 긁고 있습니다. 전 세계 LNG 공급량의 20% 이상이 호르무즈를 지나가고 초거대 수출국인 카타르의 수출 물량은 100% 이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른 우회로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 이란이 쏜 미사일이 카타르로도 날아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가스 더 사오면 되지 않냐고요. 가스 전문가들 인터뷰 찾아보면 현재 전 세계 LNG 시장에는 빈자리를 채울 여유 생산 능력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주식시장이 하루 이틀 반응하고 끝날 이슈가 아닙니다. LNG 가격 충격은 2주에서 4주 뒤에 전기세, 가스비, 제조업 원가로 시차를 두고 전이됩니다. 원유값 오르는 건 주말에 차 안 끌고 대중교통 타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LNG 가격이 오르면 우리 집 전기세, 가스비, 그리고 전기를 무지막지하게 쓰는 국내 수출 기업들의 발전 단가에 다이렉트로 꽂힙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비용 청구서가 온 국민과 기업의 목을 조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월요일에 코스피가 1%만 빠진 게 안심할 일이 아니라 진짜 청구서는 아직 도착도 안 한 겁니다. 세 번째 진실, 바로 두바이 신화의 붕괴와 3년 전쟁의 시작입니다. 세금 없고 치안 완벽하고 전 세계 어디든 연결되는 글로벌 허브, 이 세 가지 무기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는 지난 10년 넘게 글로벌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두바이 국제공항 터미널 3에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팜 주메이라 근처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제벨 알리 항구에서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안전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해자가 단 하루아침에 박살난 겁니다. 이건 그냥 건물 몇 개 부서진 해프닝이 아닙니다. 관광, 금융, 항공, 해운에 전면 노출된 아랍에미리트 경제 구조상 글로벌 자본의 대규모 엑소더스, 즉 자금 재배치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게다가 이란의 보복은 이스라엘이나 아랍에미리트만 때린 게 아닙니다. 사우디, 카타르, 바레인, 요르단 등 무려 9개국에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갔습니다. 아마존 데이터 센터가 정전돼서 마비가 올 정도입니다. 여기에 사흘 만에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참전해서 이스라엘을 때렸고 예멘의 후티 반군은 홍해길을 다시 막아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가 역사상 최초로 동시에 차단되는 끔찍한 다전선 전쟁으로 판이 커진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월요일 미국 증시가 장중 반등했다고 시장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골드만삭스도 이번 충격의 실질적 영향은 에너지 쇼크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달렸다고 분석했고 JP모건은 앞으로 수주간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라며 전술적 경계 입장을 취했습니다. 웰스파고조차 연말 S&P 7,500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호르무즈가 장기 폐쇄되면 그건 꼬리 위험이 아니라 본체 리스크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스 대충 보고 작년 6월처럼 며칠 만에 금방 끝나겠지, 시장도 하루 만에 회복하는데 뭐하는 아니란 생각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마인드입니다. 트럼프 본인조차 인터뷰에서 4주에서 5주를 언급하면서 동시에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장기전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트럼프의 행보를 보았을 때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높습니다. 이란 최고위층도 미국과 절대 협상하지 않겠다고 대못을 박았습니다. 시장은 첫날에 공포를 소화했을 뿐 2주 뒤 LNG 청구서와 물류 대란의 실물 충격은 아직 가격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사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고통스럽게 흘러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내일 당장 주식시장 열리면 시장가로 주식 다 집어던지고 예금으로 도망쳐야 하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이 안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건 나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헤드라인 리스크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에너지 충격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에 결국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물 경제 충격이 실적 시즌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시장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조정이야말로 거시경제에 공포가 덮쳐서 내가 투자한 훌륭한 기업의 주가가 무차별적으로 폭락한다면 그것은 시장이 주는 가장 완벽한 세일 기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고 엔비디아가 AI 칩을 못 만듭니까?
전쟁 났다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버가 멈춥니까?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과 비즈니스 모델이 훼손된 게 아니라면 대중의 공포는 언제나 위장된 기회입니다. 다만 그 기회는 오늘이 아닙니다. 시장이 아직 위험을 제대로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지금 섣불리 몰빵하는 것도 겁먹고 전량 매도하는 것도 모두 오답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멘탈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속보 뜰 때마다 심장 벌렁거리면서 뇌동매매하지 마십시오. 거시경제가 미친 듯이 요동칠 때 평범한 개인이 월스트리트의 기관과 외국인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무기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기계적인 분할 매수뿐입니다. 현금 비중을 확보해두고 2차 충격파가 왔을 때 비로소 꺼냈을 실탄을 마련해 놓으십시오. 지금 당장 몰빵해서 내일의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현금 비중을 쪼개고 또 쪼개서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던지는 우량 자산의 수량을 내 계좌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뚝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뒷북치는 언론 기사보다 훨씬 빠른 진짜 실시간 시그널 3가지만 딱 짚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의 안일함이 끝나고 진짜 가격 조정이 오는지 아니면 상황이 진정되는지 알고 싶다면 뉴스 보지 마시고 이 3개만 매일 체크하십시오. 첫째, 마린 트래픽 사이트 들어가서 호르무즈 앞바다에 멈춰서 클러스터처럼 모여있는 그 유조선 150척이 다시 바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배가 움직이면 실물 경제가 정상화되는 것이고 배가 계속 멈춰 있으면 2차 충격은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 investing.com 켜놓고 WTI 유가와 브렌트유의 가격 차이, 즉 스프레드가 다시 좁혀지는지 보십시오. 국제 유가인 브렌트가 더 많이 오르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화되는 순간이 진짜 시그널입니다. 셋째, 영국의 로이드 리스트나 마시 같은 곳에서 주말에 미친 듯이 올렸던 전쟁 위험 보험료를 다시 내린다는 통지가 뜨는지 확인하십시오. 보험사가 해협을 닫았으니 보험사가 보험료를 내려서 해협을 열어줄 때가 진짜 실물 경제가 정상화되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 3가지 시그널이 전환되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이 아무리 반등해도 절대 안심하지 마십시오. 구조를 이해하면 뻔한 뉴스 뒤에 숨겨진 시그널이 보이고 그 시그널을 볼 줄 알면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은 남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얄팍한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구조적 진실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을 차곡차곡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냉정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당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냉정한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으면 이 고급 정보들을 다시는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살벌한 2026년 시장에서 한 발 앞서가고 싶다면 그 정도 수고는 필수입니다. 만약 이 정보를 남들보다 더 빨리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가입을 고려하십시오. 남들이 이미 다 알고 난 뒤에 뒤늦게 뛰어드는 건 분석이 아니라 추격 매수일 뿐입니다. 진짜 선수들은 공포에서 기회를 보고 환호 속에서 다음을 준비합니다. 시장에 휘둘리지 않고 끝내 승리하실 분들만 오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확실한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